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 완전히 지금 큰일 났죠. 그런 가운데 러시아 군에서 정말 피같이 아까운 전차 엔진 이런 군수품들을 빼돌렸던 이 고위 장교들 그리고 국방부 차관 완전히 그냥 싸그리 잡아들이고 있는데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 호주머니만 채우면 된다. 이런 자들인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민낯이죠. 자, 이 러시아의 민낯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 해주자라고 나왔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무기인지, 어느 나라가 왜 이 무기를 지원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필리핀이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중국 군함 격침 훈련을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군이 CH-47 치누크 대형 헬기죠. 이걸 대체할 미래 대형 항공기 연구에 착수했다. 플라 사업의 후속이 되겠죠. 이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급속히 친미 노선을 타고 있는 필리핀이 이번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을 겨냥한 합동 대함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미군 하이마스와 F-35B 전투기, 필리핀 공군의 FA-50 등이 총동원되어 가상의 적함에 맹렬한 공격을 가해 격침시켰는데 훈련 해역이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 인근이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함투성이인 연안 초계함 2척을 해외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들 군함의 해외 매각 계획이 의회에 보고됐다는 소식입니다. 프리덤급 4척, 인디펜던스급 2척 등 가장 문제가 많은 취역 초기분 6척을 모두 FMS로 해외 매각을 추진한다는데 한 척의 수리비로 연평균 7천만 달러가 들어갔던 이 배들을 과연 누가 사갈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노획한 거의 모든 종류의 러시아제 기갑 장비를 미국에 시험용으로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유마 미 육군 무기 시험장에서 T-90 계열 전차들과 BMP-3 장갑차, BMD 계열 장갑차들이 계속해서 식별되고 있으며 이들 장비 모두 우크라이나 노획 장비라고 미 의회 보좌진들이 밝혔습니다. 수단 내전이 격화되자 전국 공군기지들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각지의 공군기지 내 항공기들의 파괴가 식별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C-130 수송기와 A330-300 여객기, 보잉 737 등 고가의 항공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군이 현용 주력 대형 수송 헬기인 CH-47 치누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4세대 수직 이착륙 수송 플랫폼 개념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올여름까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고 어떤 유형의 항공기를 추구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혁신적인 항공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봉본 마르코스 대통령이죠. 항공잠바 입고 있는 이분. 제가 이 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 이 마르코스 대통령 과거 전적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에 서서 완전히 그냥 거의 몸을 던져 싸우고 있다시피 하니까 저는 중국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하이마스 미국의 다련장 로켓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 227mm 로켓 6발이 들어가 있는 하이마스인데 요거 에메랄레스의 2분의 1 축소판이죠. 이것도 이제 쏘고, 그리고 필리핀 포병도 사격하고, 그리고 이제 FA-50, 우리가 팔았던 FA-50 폭격하고, 또 호세 리잘급, 우리가 2척 팔았죠. 그 호세 리잘급도 동원해서 함포 사격하고, 그리고 이제 마킨 아일랜드, 미국의 강습 착륙함에서 이륙한 F-35B가 또 정밀 폭격하고, 이랬는데 퇴역 초계함을 암초 옆에다가 갖다 놓고 그걸 이제 그냥 마구마구 때린 겁니다. 자, 퇴역 초계함을 암초에 갖다 놨는데 이 암초는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옆에 거다가
초기함 퇴역한 거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포병 사격, 로켓 사격, 그리고 군함 함포 사격, 그리고 FA-50 우리 한국이 수출한 경전투기죠. 거기서 폭격, 그리고 F-35 폭격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침몰시켰다라고 하는데 누구 타겟이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타겟이죠. 그래서 중국이 불쾌하다라는데 이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굉장히 뭔가 선을 또 줄을 또 국가 정책을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너무너무 아쉽다. 중국 눈치 보다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앞에 인디펜던스급, 뒤에는 프리덤급이죠. 미국의 예난 전투함, 정말 이거 등장할 때는 이야, 미국 역시 다르다 라고 생각했던 전위적인 형상의 군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에 57mm 함포 들어간다고 해서 앞으로 함포의 대세는 57mm야. 속사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 우리 퇴역시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퇴역시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그럼 퇴역 사유가 뭐냐? 연간 한 척당 7천만 달러의 수리비가 평균적으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퇴역 사유다. 그만큼 그럼 7천만 달러 어치 수리하려면 그만큼 오래 서 있었단 말이 되겠고 작전 잘 못한단 말이 되겠고 그리고 계속 고장난단 말이 되겠고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다 해서 이제 퇴역을 하는데 그냥 퇴역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다른 나라에 좀 팔고 싶다 해서 지금 매각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거 사면 진짜 완전히 호구 인증이죠. 아니 자기네들이 연간 7천만 달러치씩 평균적으로 수리 비용이 들어가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라고 해서 퇴역하는 걸 10년도 안 돼서 퇴역하는 걸 이걸 사간다. 그럼 뭡니까? 바보죠. 우리나라 절대 이런 데 관심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가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미 육군 기지인데 여기 이제 신무기 실험하고 하는데요. 여기에 의원 보좌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인데 뒤에 있는 이 누런색 저 장갑차가 바로 BMP-3 장갑차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거, 우크라이나 노획한 거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니까 이 보좌진들의 말에 따르면 뭐 T-90 계열 전차들, BMD 계열 장갑차들 다수가 버전별로, 모델별로 다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노획하면 여러 개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챙겨서 미국 주는 거죠. 여기에서 미국이 이제 이거 보면서 약점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어력, 실제적인 방어력 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군의 육상 전력뿐만 아니고 뭐 모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바보죠. 자, 수단 내전이 일어났는데 수도에 있는 공항이에요. 여기에서 반군들이 수도를 일시적으로 장악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 파일럿도 없고 뭐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마구마구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야, 참 황당하죠. 여기 보시면 737, 800, 와 737 중에서도 신형 아닙니까? 이런 거 파괴시켜 버리고 또 A330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대형 여객기죠. 비싼 거. 그것도 파괴시켜 버리고 해서 총 27대를 파괴한 게 지금 위성사진에 찍힌 거예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황당한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뭐 상상도 이기는 합니다만은 대형 뭐 치누크를 대체한 대형 플랫폼,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중형 플랫폼, 그리고 이제 소형 정찰 헬기 대체하는 소형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요건 수직 이착륙을 로터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비행할 때는 제트 엔진으로 비행하는 뭐 그런 상상도 해요. 아무튼 이제 플라 사업에서 블랙호크 대체하는 건 결정 났죠. 그런데 치누크 대체하는 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요게 개념 연구에 착수했다라는 건데, 일단 치누크는 2060년대까지 쓸 거예요. 지금 2020년대니까 앞으로도 40년 더 쓸 거죠. 100년 쓰는 겁니다, 치누크도. 그런데 2050년대부터 이 신형 플랫폼을 배치하기 시작해서 2060년대 이제 치누크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뭔가 개념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스타트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뭐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잘 좀 봐야 되겠다. 왜? 우리는 뭐 대형 그런 수직 이착륙 플랫폼
우리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치누크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치누크는 이제 보잉인데 또 시장 뺏기면 이제 보잉 어떻게 하다 되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공세를 앞두고 전투기가 절실히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호소에도 미국은 종전 이전에는 전투기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에 나토 각국도 나토 영공 방어 강화를 핑계로 우크라이나 전투기 공여 입장을 철회하고 있는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잉여 전투기 공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주목됩니다. 이것의 공여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한 항공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 고성능 전투기가 무려 24대나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가고 있으며 호주는 이들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호주 오신트 솔턴들이 4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호주군 내부 자료를 인용해서 2023년 말까지 호주 공군은 1개 비행단 규모의 F-35A 전투기 완전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F-35 전투기들은 더 도입될 것이라며 F-35 전투기 도입에 따라 밀려난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호주 공군은 F-35 운용이 완전한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서 3년 전부터 FA-18F 전투기의 운용을 순차적으로 줄였는데요. 2023년 4월 현재 24대 보유분 전량이 최근 1년간 전혀 비행하지 않고 경납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체들은 지난 2007년 발주되어 2009년부터 전력화된 기체들인데요. 호주는 지난해 성능 개량 FA-18AB 전투기 18대를 캐나다에 판매했지만 슈퍼호넷들은 해외 매각 논의나 훈련, 작전도 없이 퀸즐랜드주 엠벌리 공군기지의 경납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호주 공군의 FA-18F 전투기들은 고성능 A사 레이더인 APG-79를 탑재해 대형 항공기를 250km 거리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고 암람은 물론 헬멧 연동 조준 장비와 연동되는 9X 사이드와인드 미사일, 제담과 각종 레이저 유도폭탄,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인 제이소우 운용 능력까지 갖춘 고성능 모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저스틴 브롱크 항공전 연구위원은 현지 시각 4월 26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활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는 F-16보다 FA-18이 더 유용하다라며 서방제 전투기 공여가 고려된다면 F-16보다 FA-18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호주는 F-35 전투기들이 순차적으로 전력화됨에 따라 현재 방치하고 있는 슈퍼호넷 전투기들을 그대로 도태시킬 예정인데요. 이 아까운 전투기들 그냥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무상 공여 또는 염가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슈퍼호넷. 10년밖에 안 된 슈퍼호넷. 2009년부터 도입해서 2012년에 도입 완료된 슈퍼호넷 전투기. 이게 얼마나 세건가 하면은 우리 한국 공군에 F-15K 있죠. 이 F-15K를 1차 사업에서 40대, 2차 사업에서 20대 샀지 않습니까? 그 2차 사업에 들어온 F-15K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 겁니까? 근데 이걸 작년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고 그냥 오직 경납고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슈퍼호넷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도 접을 수 있고 랜딩 기어도 엄청 강하죠. 왜? 항모에 이착함하는 비행기니까. 그리고 미 해군이 쓰고 있는 버전 능력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버전이고 호주는 이걸 대함 타격용으로 쓰기 위해서 다 2인승만 샀죠. 그래서 이제 무장사가 대함 공격하는 이런 또 폭격하는 이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주는 전부 2인승만 샀고 이 24대는 전체가 다 2인승 F 버전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렇게 24대의 슈퍼호넷 그리고 12대의 그라울러 이렇게 갖고 있다가 대중국 작전에 더 기여하기 위해서 전임 정부 때 F-35 대량 도입했죠. 지금 72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90대, 90대까지 F-35 들어올 텐데 조종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호넷 타던 사람 전부 기종 전환해서 F-35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주에서 아니 이거 우크라이나 주자 왜 그냥 놔두냐 라는 논의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항공전 전문가가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런 논의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F-16은
어쩌면 우크라이나는 좀 적당하지 않다. 왜냐?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에서 갈라진 그런 공군이기 때문에 소련 공군은 미국이 와서 폭격하면 활주로를 긴급하게 복구시키기 위해서 활주로를 저는 이 바둑판 블록식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이륙을 하면 이 블록들이 제대로 적합이 안 돼서 다닥다닥 튀기도 하고 그 사이에 풀도 나 있고 여러분들 그 사진 보셨을 겁니다. 풀이 막 나 있는데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그게 다 이제 소련에서 출발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런 공군 활주로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활주로 상태가 서방하고 좀 다르다. F-16 같은 경우는 에어 인테이크, 공기 흡입구가 동체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공기 흡입구가 지상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확 F-번호 켜고 이제 확 주행을 하면 밑에서 뭔가 풀, 뭐 먼지, 또 돌 쪼가리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엔진을 깨먹을 수 있다. 그게 F-16의 구조적인 우크라이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과 함께 F-16은 이제 랜딩 기어가 항모 이착함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인데 그걸 이제 바둑판식으로 덜컥덜컥하는 이런데 이착륙을 하다 보면 랜딩 기어가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F-18은 이 에어 인테이크가 옆에 붙어 있어서 공기 또는 먼지, 풀 이런 것들이 빨려 들어올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항모에 이착함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랜딩 기어가 엄청 강하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울퉁불퉁한 그 활주로에 F-16가 더 낫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자. 이렇게 논의가 나오는데 이거 가면 대박이죠. 완전히 그냥 러시아군의 모든 전투기 다 쓸어버리죠, 그냥. 수호이 57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에 있는 수호이 35 정도까지는 그냥 뭐 다 쓸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이 될 건데 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 콩가루 부패 끝판왕 러시아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보면서도 엄청난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선의 장병들은 전차와 장갑차가 부족하다며 아우성입니다. 돈은 들어가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 역시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전선의 전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공장과 노동자들이 필사적으로 전차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전차의 핵심 부품들을 빼돌려 팔아오던 장교들이 다수 적발되어 구속 기소됐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현지 시각 4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온돈 군사법원은 러시아 남부군강구 사령부 군수참모부 예하 기술지원과 기갑 담당 팀장인 알렉산드르 데니소프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를 집행했습니다. 데니소프 대령은 전차 복원 사업에 개입해 T-90A 전차와 T-72B3 엔진용 V-92S2 디젤 엔진 7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T-90과 T-72는 물론 2S-35 칼리차 자주포에도 탑재되는 최신형 엔진으로 러시아 전차용 엔진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하는 1100마력급 엔진입니다. 러시아 군 검찰은 데니소프 대령이 확인된 것만 7개의 엔진을 빼돌려 암시장에 내다 팔았고 이를 통해 2,050만 루블, 한화 약 4억 1,2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데니소프 대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했지만 군 검찰은 그를 기소하고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문제는 군수품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간부가 데니소프 대령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지역에서만 비탈리 우스펜스키 대령, 드미트리 세도프 예비역 대령, 고위 군무원 이고르 셰브크노프가 전차와 장갑차, 트럭 엔진을 빼돌려 팔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인 미하일 미진체프 상장이 현지 시각 4월 26일 부패 혐의로 입건되어 해임됐는데요. 그 역시 전차와 장갑차 등 군수물자 복원 사업에 개입해 부정한 돈을 착복했고 예비군용 물자 구매 과정에서도 큰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부정부패는 소련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고질병인데요.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러시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T-90M 전차 만들고 있는 공장이죠.
그런데 지금 뭐 복원해가지고 쓰는 전차, 또 파괴돼 고장나서 또 들어온 전차, 또 파워팩 수리해줘야 되고, 이런 부품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뭐 수천 대의 전차 장갑차를 쓰니까 여기에 들어간 보급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요즘 일부 빼돌려. 야, 70개 중에서 10%, 10% 빼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빼돌리고. 자, 이 전차 엔진 빼돌려서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돌고 돌아서 우크라이나군에 갔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암시장을 통해서 전차 엔진을 산다? 급한 데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걸 빼돌려서 팔았어. 급한 데가 어딥니까, 지금? T90, T72 전차 엔진 급한 데 어딥니까?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 자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적국에다 엔진 빼다 팔고 사억 먹은 겁니다. 알려진 것만, 확인된 것만. 이야, 여기 이제 지금 군수 담당 차관이에요. 또 그냥 대령급이 지금 알려진 것만 엔진 7개 해먹었는데 한 명이, 여러 명이었지만 그 한 명이 7개 해먹었는데 차관급이 해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 또 전임 차관은 예비군 동계 훈련용 피복 150만 벌 해먹었죠. 와, 150만 세트. 세트가 150만 세트면 우리 돈으로 치면 뭐 최소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 세트에. 예, 전투복 상하이, 그리고 이 동계 방한 점퍼, 장갑, 방한화 뭐 다 해서 최소 아무리 싸게 잡아도 30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150만 벌. 그걸 해먹은 놈이 지난 차관이에요. 그거 해임됐고, 그 이후에 들어온 놈이 전쟁 중에 이제 지금 들어왔는데, 이야, 또 해먹은 겁니다. 전쟁이 지금 치고 있는데 해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선 대령급들 마구마구 좀 해먹고,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그 로스토프 온돈 지역에서만 여러 명이 재판받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 엔진이 지금 이제 T90 전차, T72 전차에 들어가는 1100마력 엔진인데, 요거 마구마구 해먹었다. 아마 우크라이나 가서 대반격 작전에 잘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이 자기 이익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은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다라는 말씀, 돈을 너무 좋아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